제가 말씀드린 건 ROS는 너무 좋은 툴이에요. 툴이고 뭐 미드레어가 될 수도 있고 OS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걸 가지고 삼성전자 반도체에 웨이퍼를 이송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 저희도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저희 ROS 안 씁니다. 크고 믿고 씁니다. 네. 그러면은 PLC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PC에 대해서 단점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네. PC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이제 PC의 단점은 뭐 계속 논의를 했지만 다 다르게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비교 자체가 PLC의 레더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라라는 표준화된 어떤 네. 장치가 있는 반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표준화가 없어요. 물론 되게 아카데미컬하게 가면은 어떤 뭐 디자인 패턴이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개발하라는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사실 이게 표준이 될 수는 없고 어차피 별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위 코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C 언어로 하든 파이썬으로 만들든 뭐 자바 갖다 만들든 어쨌건 다 자기 멋대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유지보수, 서스테이너빌리티가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존에 가면은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서 AWS가 답을 해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의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새로 만들 때 공통적인 기능들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묶어놓은 집합을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한다고 하고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당연히 이제 어떤 재사용성, 유지보수에 대한 어떤 일관성, 뭐 이런 거, 개발 시간 단축 이런 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아주 위대하신 이제 아마존 분들께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로스라고 이제 아마 로봇 하시는 네, 분들은 다들 많이 아시는 들었습니다. ROS 이제 로봇 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아주 거창한 이름을 가진 로봇의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게 프레임워크를 쓴다고 이거를 해결을 해주진 못해요. 왜냐면은 전제 조건 자체가 프레임워크 자체가 그 PLC의 레더 프로그램처럼 좋아야 돼요. 이제 사용자 편의성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모든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ROS가 이제 프레임워크인 건 맞지만 그거를 해결해 주는 프레임워크는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또 다른 주제라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로스라는 거는 절대로 만능이 아닙니다. 로스에 대해 아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로스라는 거는 로보틱스 아카데미컬한 분야에서 로보틱스 공학, 로보틱스의 어떤 기능들을 로스라는 인터페이스로 쓸 수 있게 모아놓은 일종의 도서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기능을 필요한 걸 빼다 쓸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쓸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로스를 쓴다고 내가 모든 거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착각인 거죠. 우리가 도서관에 간다고 나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아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상황이고 로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뭐 상용화된 건 당연히 아니라 이제 오픈 소스로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고객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일단은 뭐 고객들한테 팔라고 만든 게 일단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PLC가 지금까지 계속 수십 년 동안 써올 수 있었던 거는 이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레더라는 프로그래밍 체제가 아주 막강했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로스는 이걸 제공해주지 않아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렵습니다. 정말 로봇 이제 전공을 한 석사 정도 돼야지 석사는 맞춰야지만 그래도 좀 쓸 수 있을 정도의 PLC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실제 고등학교만 나오신 분들도 사실은 쓰시기 때문에 비교 레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를 쓰면 편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두 번째 문제가 ROS에서 제공해 주는 게 어떤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지 얘를 어떤 통합해 주는 걸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스를 쓴다 하더라도 그거를 결국은 코딩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또 자기 멋대로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요즘 그 로봇 관련돼서 이제 광고들을 많이 보는데 이제 지금 뭐 PLC를 쓰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제 네.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뭐 PLC 광고도 있어요. PLC를 써가지고 로보틱스를 만든다 그런 트랙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OS2죠. 네. ROS2를 써가지고 그런 교육 과정을 한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교육
쪽 측면에서는 ROS가 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그렇죠. 로봇이잖아요. 교육 목적으로는 나쁘지 근데 않죠. 이제 광고에서는 이걸로 이제 모든 이 로봇 이 자동화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이제 구현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약간 그렇게 광고가 나와서 네. 그게 과연 이제 허위 광고죠, 사실. 허위 광고죠, 뭐 사실. 그거는 당연히 틀린 말이고. 예.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 본부장님 그 현업에서는 네. PLC 말고 PC 중에서 ROS 쓰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나요? 저희가 납품했죠. 아. 예, 그래서 뭐 깊은 얘기는 말씀 못 드리지만 네. ROS라는 거는 앞에서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로봇 OS로 만든 거예요. 오픈 소스고 진짜 그게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지금도 잘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ROS로 예를 들어서 만든 어떤 로봇이나 아니면 AMR이나 이런 제품들로 할 수 있는 수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가지고 개발을 하기에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라이브러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디 가서 뭘 전문가라고 말하려면 책만 읽은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딱 책 읽고 가서 얘기하는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고 현업에 나와가지고 나 달인이야 한다고 달인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ROS는 그냥 예를 들어서 데모기로 뭐 연구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제가 드라이브를 만드는 회사거나 센서를 만드는 회사거나 뭐 바퀴를 만드는 회사다. 근데 ROS를 이용해서 구동 테스트를 해본다든가 그러면 처음부터 뭐 PC 아니면 리눅스로 막 개발하고 그럴 틈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바퀴 전문 회사인데 그러면 ROS 가져다가 네. 우선 테스트할 때 쉽게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로 가지고 사람이 타는 자동차 만들다든가 아니면 어떤 비싼 물건을 이송해야 되는 AMR이든 로봇을 만들었을 때 그 신뢰성 있는 그 정도가 있거든요. 네. ROS 내부의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저희도 몰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오류가 나버리면 비싼 그 웨이퍼 깨먹고 그 웨이퍼 한 장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웨이퍼 한 장에 지금은 한 그랜저쯤 될 겁니다. 그랜저 한 대가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담고 있는 걸 PV라고 하는데 그런 거 25장 들어가 있는데 로봇가 위로 끌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랜저 25대를 그냥 식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양산 라인에 어떻게 집어넣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ROS는 너무 좋은 툴이에요. 툴이고 뭐 미드레어가 될 수도 있고 OS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걸 가지고 삼성전자 반도체에 웨이퍼를 이송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 저희도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저희 ROS 안 씁니다. 그거 어떻게 믿고 씁니까?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 ROS는 참 좋은 툴이에요. 좋은 툴인데 그 ROS로 만든 제품을 만약에 제가 개발을 용이거나 데모기로 어떤 부품을 평가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 경험상 문제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ROS도 지금 교육이 많이 돼서 인력도 그래도 많이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양산 라인에 제품을 공급해본 경험으로 이 ROS 내부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개런티를 해준다거나 AS를 해줄 수 있는 OS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그걸 제가 어떻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교육 그런 데서 PLC, ROS2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PLC는 현장 산업에서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오케이. 근데 ROS는 결국은 교육 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실무에 적용을 했을 때 어차피 ROS를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실무에도 쓰죠. 실무에도 쓰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용도가 좀 다르다는 거죠. 교육용이거나 뭐 제가 서비스용 로봇을 너무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서비스용 로봇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설렁탕 엎으면 큰일 나요. 근데 그러니까 반도체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렁탕이나 고기를 나르는데 엎었다. 그럼 큰일 나죠. 그쵸. 사람 다칠 수도 네. 있고. 그렇지만 설렁탕을 나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뭐 0.1mm, 0.5mm 그런 정밀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정밀도를 가지고 어떤 공장에 어떤 고부가 가치 제품을
이송하고 이럴 때 만약 이송하는 음. 로봇이나 AGV에 적용을 했을 때는 그 퍼포먼스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24시간 365일 문제가 없이 돌아가야 돼요. 팩토리에서는. 그렇죠. 근데 지금 ROS를 썼는데 만약에 밤에만 문제가 생겨. 아니면 데이터가 너무 누적돼서 쓰레기 데이터가 쌓인다든가 안에서 그렇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 부분들을 엔지니어들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개발을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제가 봤을 때 ROS는 서비스 쪽 물류 이송 그쪽에 많이 사용하죠. 푸드 쪽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인가요? 확실히 제가 뭐 얼마 전에도 그 질문 받은 게 있어요. 이제 뭐 어떻게 쓰이고 있냐 그런 게 있었는데 서비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RFP를 하나 받은 게 있었는데 거기 요구 사항이 PLC를 뺄 것. 그게 이제 푸드테크 쪽이었어요. 그 말씀하신 뚝배기 날르는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아예 요구사항에 박아버리더라고요. PLC를 뺄 거라고 박아버렸는데 그게 들어간 이유는 제가 봤을 땐 이래요. 왜냐하면 주방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화라는 게 조금 많이 바뀐 게 옛날에 처음 자동화는 자동차 조립 라인 한 번 깔면 15년 동안 안 바꿉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 오버홀해요. 주방에서 자동화를 깔면 얘를 15년 동안 쓸까요? 그전에 아니죠. 15년 보통 동안 장사가 15년이 아니라 안 3년 되죠. 안에 망해요. 3년 안에 개인 사업자가 망하는데 무슨 15년이야. 그럼 3년은 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PLC를 거기 쓰게 되면은 PLC 엔지니어가 한 번씩 가서 하루에 바꾸면 다행인데 PLC 엔지니어 가면 로봇 하시는 분 오셔야 돼요. 또 불러. 비전 하시는 분 와야 돼. 3명 불러야 돼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PC로 바꾸라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분들도 PLC를 PC로 바꾸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차라리 레더를 로스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산업 전반에서 이런 인식은 없어요. 아직 PLC vs PC의 구도이지 실제 본질적인 거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계속 기계를 비교하고 있단 말. 하드웨어는 사실 둘 다 똑같은 프로세서인데 이 비교를 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있고 ROS를 써서 근데 만든다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ROS 뭐 저도 써보고 저희 직원들 다 써보고 저는 그냥 관련 논문도 썼었어요. 옛날에 이제 로스 원 시절에 이제 논문도 썼었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뚝딱뚝딱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연구용이 맞다고 봐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PLC하고 지금 PC를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틀린 말이고 미드레어가 뭐냐의 맞아요. 차이가 뭐 마이크로 컨트롤러 네. 아니면 어떤 CPU 위에 미드레어가 지금 PLC라고 하는데 얹어진 흔히 여러 메이커들이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레더를 해서 프로그램하는 미드레어가 있는 거냐? 맞아요. PC 쪽은 예를 들어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뭐 MS에서 그렇죠. 만든 그런 툴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뭐 자바든 뭐 여러 가지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 파이썬이든지 네. 뭐 이런 걸 사용하는데 뭐 에디트 프로그램 가지고 이렇게 쓰는 그렇죠. 사람도 있을 네. 것이고 근데 그것들이 표준화가 안 돼 있는 맞아요. 한쪽과 그러니까 표준화가 필요한데 퍼포먼스가 좋은 미드레어 쪽과 네. 그러니까 표준화가 돼 있는 그런 미드레어 쪽과 네. 이거의 어떤 비교가 아닐까. 맞아요. 예, 예.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제가 예전에 일본 갔을 때 그 오므론 벤처스 대표분을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그냥 PLC vs PC로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그게 되게 일반적인 비교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되게 이거를 하드웨어로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네. CPU vs PLC 전용 프로세서로 네. 인식을 하셔서 네가 얘기하는 거는 되게 일반적인 PC와 PLC의 비교가 아니냐. PLC의 장점과 PC의 장점은 명확한데 왜냐하면 PLC는 사실 굉장히 세이프티라든지 메모리 세이프한 프로세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 보장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됐고 미드레어 개념으로 설명을 그렇죠, 했었던 게 맞았던 거예요. 레더라는 프로그램의 한계.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야지 맞는 건데 이걸 정말 일반적으로 PC, PLC라고 설명을 했더니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프레임워크가 있는 미드레어냐 그게 없는 그냥 미드레어냐.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문제인데 프로세서 CPU 자체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아니었는데 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제가 이제 좀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
굉장히 이제 그런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검증성이 요구되는 그런 제조 산업에서는 PLC가 여전히 유효한 사업이지만 조금 어려운 지능화된 사업에서는 좀 PLC의 한계가 보이고 있고 그거를 대체하고 있는 그런 PC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그런 뭐 푸드테크라든지 그런 산업에서는 아무래도 그 PLC보다는 PC 쪽이 네. 조금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부분 역시 좀 한계가 지금 보인다는 걸로 좀 네. 이해를 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래의 이제 자동화 시스템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뭐 물론 아직 뭐 실현된 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저는 당연히 PC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기대한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로봇이라고 불렀던 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로봇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로봇은 쉽게 얘기해서 아톰이에요. 그냥 아톰 같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로봇을 원하는데 흔히 이제 로봇 산업에서 존재했던 대부분 이제 실제 로봇 제품이라고 HS 코드가 딱 붙어가지고 나가는 로봇 제품들은 아톰이 아니죠. 얘는 로봇 팔이고 커맨드를 받아서 그 커맨드대로 움직여주는 일종의 기계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로봇 팔이 중국어로 중국 그 기계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어로 하면 기계인이라고 찌치른이라고 하는데 그게 기계란 뜻이에요. 기계라는 거는 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움직이는 걸 저는 기계로 이해하는데 지능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지능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봇은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결국은 최종 꼴로 분명히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그런 게 그런 게 이제 대세가 된다고 하면은 PLC라는 장치가 구조적으로 그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물론 한계야 지금도 많고 개선해야 될 점도 많지만 결국은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가고 지금 시대가 챗 GPT가 나오는 시대인데 그렇죠. 좀 사다리 그리고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라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미 PLC를 쓰고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이 PC를 쓰는 도구가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고 나도 이거 한번 배워볼까라는 그런 이제 문화가 돼야 되고 네. 그런 기업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좀 저희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만들고 있는데 그게 사실 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좀.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미래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옛날에 비해서 요즘 이제 이런 것들 있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애플에서도 스마트폰이 네. 나오고 최근에 보면 TV, 세탁기, 네. 청소기, OS들이 이제 통일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하드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는 똑같아요. 똑같이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들이 통일화되고 이제 표준화되기 시작하면서 고객들이 쓰기 더 편해지기 시작했고 예를 들어 TV 같은 경우에도 옛날 TV는 아니지만 요즘 TV는 안드로이드 TV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넷플릭스도 보기 편하고 뭐 디즈니 것도 볼 수 있고 뭐 다 이렇게 아이디만 넣고 패스워드 넣으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로봇은 왜 그게 안 되느냐? 로봇도 거기에 그런 플랫폼들이 심어져 있으면 제가 직교 로봇을 쓰던 육중 로봇을 쓰던 아니면 바퀴가 필요하네? 바퀴를 붙여서 쓰던 아니면 뭐 델타 로봇 같은 걸 쓰던 된다는 거죠. 하드웨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들이 또 점점 표준화하고 있으니까 뭐 이더캣으로 하나 표준화 시킨다든가 뭐 이런 식의 통신 방식만 지원된다면 그거 하나로 여러 툴들이 다 같은 툴이 되면 점점점 아마 여기다 쓰던 프로그램 그렇죠. 여기다 여기다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야 스마트폰 꽂아서 그걸로 제어기 대신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돼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네. 정리하자면은 PLC와 PC 모두 이제 현대 로봇 자동화의 진정한 미래는 이제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 로보티스트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소감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이제 출연이 네. 평생 처음인데 굉장히 재밌고 네. 그리고 출연료는 안 주시지만 제가 계속 참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제가 재직 중인 회사도 있고 뭐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차피 저희가 지금 가고자 하는 자동화나 로봇 이 분야에서 여러 가지 개선들을 해야 되는 활동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논의들이 자유롭게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시면 진짜 PLC 전문가, 네. PC 전문가 분들이 저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이 왜 모여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폄하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뭐 기술적인 거를 여기서 뭐 진짜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PLC라는 제품, 그 다음에 PC로 하는 그런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앞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를 좀 알고 잘 적절히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에는 또 어떤 툴이 필요할지 이런 걸 그냥 생각해 보는 가볍게 네.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뭐 이거 죽자 사자 하는 뭐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 나온 얘기들 중에 혹시 저희가 뭐 판단했거나 아니면 설명했던 내용들이 좀 틀린 게 있으면 댓글에 너무 악플 말고 좋게 말씀을 해주시면 왜냐면 악플 달리면 제 이런 연예인이 아니라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엔지니어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나는 이런 거 좋은 요거는 공감하는데 이런 건 좀 틀린 것 같다.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여기에 또 참여해 주셔도 그렇죠.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좀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나라의 자동화 기술, 그다음에 로봇 기술 이런 거를 발전시키는 좀 계기가 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분들도 좀 같이 참여해 주시면 네. 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떠셨나요? 아니 뭐 저도 오늘 처음 혼자 하다가 이제 네. 처음 와주셔서 너무 일단 너무 감사드리는 네.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또 로봇 업계의 한 가지 문제점 중 하나가 폐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사실 폐쇄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걸 보다 많은 분들, 뭐 일반인 분들이든 관계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든 많이 알리고 그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이게 한 가지 벌써 일종의 뭐 집단지성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좀 돼서 한국 로봇 산업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분 다 이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는 좀 더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고 그리고 새로운 게스트들 모시도록 노력을 이제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저 오늘 잘린 건가요? 이제? 계속 나오시면 됩니다. 고정 이런 거 없나요? 그 정도 너무 좋죠.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이야기가 좀 유익하시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